이 베트남에서 한국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권력 서열 2위이자 친한파로 유명한 응우엔 수언푹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한 데 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가 국가주석을 비롯해 베트남 내 친한파 정치인들을 모조리 잘라버리고 일본과 밀월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은 베트남을 3일 만에 끝장낼 엄청난 한방을 공개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엔 수어푹 국가주석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국영 베트남 뉴스통신은 17일 푹 주석이 본인 휘하에 있는 다수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책임을 지고 공산당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당 중앙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푹 주석은 당과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주요 외신들은 베트남 국가주석의 사임이 너무나 수상하다고 일제히 외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1인자가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친한파 정치인들을 모조리 잘라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빙성이 높습니다. 푹 주석은 베트남 남중부 꽝남성 출신으로 지역 인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총리실 장관, 부총리를 거쳐 지난 2016년 총리직에 오른 뒤 재작년 4월 국가주석에 취임했습니다. 베트남은 권력 서열 1위인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푹 주석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친한파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 기간에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국가주석이 갑자기 사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판빈민과 부득담 등 부총리 2명이 동시에 경질돼 부정부패에 연루됐다는 추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총 4명의 부총리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민 전 부총리는 외교 등 국제 업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담 전 부총리는 교육, 노동, 정보, 통신, 문화관광, 보건 등의 분야를 관장했습니다. 이런 최근의 움직임과 V&A 등 현지 언론 보도의 내용을 감안할 때 푹 주석이 고위급 인사들의 비위 행위와 연관돼 사직했을 거라고 베트남 매체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현재 베트남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이란 명목으로 이번에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인 응우엔 수어푹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이 많은 고위 공직자들을 자르거나 사임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들은 모두 친한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대부분이 말이죠. 응우엔 수어푹 국가주석은 최근 사임하기 직전까지도 이 박항서 감독에 파격적인 선물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 인터넷 신문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박 감독 부부에게 평생 무제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국 베트남 비즈니스 항공권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떠나는 박 감독에게 주는 선물인데요. 박 감독은 지난 16일 막을 내린 2022 아세안 축구연맹 축구선수권 대회를 끝으로 베트남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매체는 비즈니스 항공권 선물은 지난 수년간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베트남과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박 감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항공 관계자도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게 되지만 박 감독을 향한 베트남 팬들의 사랑과 존경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축구 팬들은 미쓰비시컵 결승 2차전에서 Thank you 라고 쓰인 판넬을 들고 감사 인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박항서의 퇴진을 추진한 베트남 1인자로 불리는 이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친한파인 권력 서열 2위 응우엔 수어푹 국가주석을 잘라버리더니 새로운 감독으로 일본 출신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일본 팀을 이끌던 감독으로 같은 시기에 한국 팀을 이끌던 거시 히딩크 감독과 늘 비교됐던 인물이죠.
한일전에서 1대 0으로 패하고 경질론에 시달리기도 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최고라 평가받는 박항서 감독을 내쫓고 일본 출신을 영입하는 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베트남 권력 서열 1위 쫑 서기장. 웅유엔 푸쫑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해 11월 18일 열린 반부패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이 부패 범죄 척결을 명목으로 베트남 내 한국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에 의한 결과일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옵니다. 아울러 그의 사퇴 이후 후임 국가주석 선정을 비롯해 향후 베트남 공산당 내부의 권력 지형에 생길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베트남 공산당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국가주석은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해 실질적인 권한은 판민진 총리에게 집중돼 있고 쫑 서기장의 지도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베트남 친한파 고위 관계자들을 모조리 내쫓아 버린 후 이 베트남의 행보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베트남 내 한국 지우기에 나서더니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베트남과 일본은 운명적인 관계라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 간담회에서 총리로서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베트남어로 인사를 나눠 현지 기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일본 베트남 의원 우호연맹 사무총장을 수년째 맡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베트남과 운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 내 친한파 정치인을 몰아낸 뒤에 이 베트남 총리가 한 일은 바로 한국에 주기로 했던 베트남 내 80조 규모 초대형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갑자기 일본에 주기로 하는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판민진 총리는 전날 수도 하노이에서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과 만나 이러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베트남은 현재 648억 달러 80조 원을 투입해 1545km 구간에 달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며 이를 담당할 국가를 한국에서 일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포스트 베트남 프로젝트가 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파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 포스트 베트남 프로젝트란 바로 베트남 내 인건비가 치솟고 있고 베트남의 뒤통수 치는 국가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어 이 중국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베트남이 아닌 다른 국가를 찾아 베트남 내 공장들을 모조리 옮기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한국을 따라 포스트 베트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점친 곳은 바로 말레이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베트남보다 높은 7.8%의 경제 성장률로 아세안에서 가장 높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보다 말레이시아에서 훨씬 더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랜 우방국이자 베트남 경제를 땅바닥에서 지금의 위치로 올려준 한국을 버리고 일본을 택한 베트남과는 달리 이 말레이시아는 오랜 우방국이었던 일본을 손절하고 한국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편의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것이 일본 제품에서 한국 제품으로 바뀐 것만 봐도 얼마나 빠르게 한국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삼성 SDI가 조 단위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베트남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선택하자 이 말레이시아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말레이시아는 삼성물산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초대형 수주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이 앞으로는 베트남이 아닌 말레이시아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을 벤치마킹하는 인텔도 베트남이 아닌 말레이시아에 8조 규모의 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서 제2의 베트남을 찾겠다라며 베트남이 아닌 아프리카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를 발굴, 육성하겠다라며 이 같은 파격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